안녕하세요. 옛것을 통해 새로운 지혜를 찾는 옹고지신입니다. 오늘은 2000년 전 부의 본질을 꿰뚫어 본 사마천의 사기 화식열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화식열전은 사기 70편의 열전 중 69번째에 수록된 중국 고대사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텍스트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고전을 통해 부의 진정한 의미와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마천이 살았던 시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라 시대는 농업을 근본으로 삼고 상업을 억제하는 중농억상 정책이 국가의 근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상업은 천한 일로, 재물을 추구하는 행위는 비도덕적인 것으로 치부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마천은 이러한 시대적 통념을 정면으로 깨고 화식열전을 통해 경제활동의 중요성과 부의 가치를 역사의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대단히 혁신적인 시각이었습니다. 사마천이 사용한 화식이란 재물을 불린다는 뜻입니다. 이는 부가 단순히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적극적인 지혜와 노력을 통해 증식되는 것임을 강조한 것이죠. 사마천은 부를 추구하는 욕망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본성임을 직시했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려는 노력이란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바라는 것이며 이러한 개개인의 욕망과 노력이 모여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이치라고 파악했습니다. 부는 도덕적 타락이 아닌 자연스러운 본성의 발현이자 사회 발전의 동력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는 2000년 후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개념과도 맞닿아 있으며 시장의 효율성이 국가의 인위적인 관치보다 낫다는 고도의 경제 이론이기도 합니다. 이제 화식열전의 주요 인물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부의 완성이라 불리는 법녀입니다. 그는 화식열전이 제시하는 가장 이상적인 부자의 정점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본래 월나라 왕 구천을 보좌한 최고의 책사로 와신상담의 계책을 도와 오나라를 멸망시키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상인의 길을 걷습니다. 법녀는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를 삶는다는 권력의 비정함을 간파하고 권력의 정점에서 과감히 물러났습니다. 이후 제나라로 망명하여 치이자피라는 이름으로 기업형 농업에 종사해 첫 번째 천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교역의 중심지였던 도 땅으로 이주해 도주공이 되어 이번에는 교역과 유통업으로 또다시 막대한 부를 이루었습니다. 법녀의 위대함은 단순히 돈을 버는 능력, 즉 3번 천금을 모은 능력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부를 다루는 태도, 삼취삼산의 미학에 있습니다. 그는 3차례에 걸쳐 막대한 재산을 모았으나 그럴 때마다 재산을 이웃과 친인척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3번 모으고 3번 흩뿌린다는 삼취삼산의 고사입니다. 그는 부에 집착하지 않고 부의 노예가 아닌 완전한 주인으로서의 경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마천은 이런 법녀의 삶을 가리켜 부는 덕을 베풀기 좋은 수단이다. 즉 부오행 기덕자라고 정의했습니다. 법녀에게 부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덕을 실천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도구였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노블레스 오블리주 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원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공자의 제자인 자공입니다. 그는 유학자이면서 동시에 화식열전에 이름을 올린 독특한 인물입니다. 자공은 공자의 제자 중 가장 부유했으며 뛰어난 언변과 돈 버는 재주를 겸비했습니다. 그는 사두마차에 비단을 싣고 천하를 주유하며 국제무역 활동을 벌였고 당대의 제후들이 직접 뜰까지 내려와 그를 맞이할 정도로 막대한 부와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스승인 공자 역시 논어에서 자공은 천운을 기다리지 않고도 부를 누렸으며 그의 슬기로운 판단은 거의 적중했다고 평가하며 그의 재능을 인정했습니다. 사마천이 유학자인 자공을 화식열전에 포함시킨 것은 군자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당시의 피상적인 유교적 관념에 대한 정면 반박이었습니다. 또한 자공은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바탕으로 스승 공자와 육아 학파를 지원하는 문화 후원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공자의 사상이 천하에 알려진 배경에는 자공의 적극적인 홍보와 재정 지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마천은 자공의 사례를 통해 숭고한 사상과 학문조차도 그것을 지탱하고 전파할 현실적인 부의 힘이 필요하다는 냉철한 현실인식을 드러냅니다. 자공은 이처럼 부와 명예, 사상과 경제력을 성공적으로 결합시킨 유상, 즉 유교적 상인의 원형을 제시합니다. 세 번째 인물은 백규입니다. 그는 중국 역사상 상업의 원조, 재신, 나아가 상성, 즉 상업의 성인으로까지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백규는 화식열전에서 가장 체계적인 경영 철학과 원칙을 보여주는 인물로 상업을 고도의 전략과 철학이 통합된 통섭의 경지로 격상시켰습니다. 백규의 핵심 경영 원칙은 인기야취, 인취하여 라는 8글자로 집약됩니다. 남들이 버리면 나는 취하고 남들이 취하면 나는 준다는 뜻으로 시류에 편승하지 않는 역발상 투자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도박이 아니었습니다. 천문학과 기상학 지식을 응용해 풍년과 흉년의 규율, 즉 농산물 가격의 순환 사이클을 정확히 파악하는 지식, 즉 때를 아는 능력에 기반한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백규는 상업을 통섭의 경지로 보았습니다. 그는 나는 사업을 운영할 때 이윤과 여상이 계책을 꾀하고 손자와 오자가 군사를 쓰며 상항이 법을 시행하는 것과 같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큰 흐름을 읽는 전략적 판단력, 언제 사고팔지 않은 신속한 전술적 실행력, 그리고 정해진 원칙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능력을 모두 갖추었음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백규는 이러한 경영을 수행하기 위한 상인의 4가지 핵심 덕목으로 지, 용, 인, 강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각각 임기응변하는 지혜, 결단하는 용기, 주고받는 어진, 그리고 원칙을 지키는 굳셈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는 백성을 이롭게 한 후에 재물을 취한다는 철학과 일꾼들과 고락을 나누는 리더십을 의미하며 그의 철학이 단순한 이윤 극대화를 넘어섰음을 보여줍니다. 사마천은 전략적 투자자들 외에도 특정 산업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통해 막대한 부를 쌓은 산업자본가들의 원형도 기록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노나라의 가난한 선비 출신이었던 업동과 한단사람 과종입니다. 업도는 염전, 즉 소금 사업을 통해 거부가 되었으며 과종은 제철 사업을 통해 업동과 비견될 만한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사마천이 조명한 핵심은 이들억돈, 과종이 아무런 관직이나 자기가 없는 무위무관의 평민이었음에도 그들의 부가 제후나 왕과 맞먹는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마천은 행상이나 기름장수부터 이들 산업자본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 부를 긍정하며 부가 신분 질서를 전복하고 역사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힘임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화식열전은 풍부한 인물들의 서사만큼이나 현대까지도 널리 쓰이는 수많은 경제 관련 고사성어의 보고입니다. 도주지부, 인기야취, 인취하여, 삼치삼산, 부오행기덕, 도주이돈 등이 모두 이 책에서 유래했습니다. 몇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주지부입니다. 이는 도주공, 즉 법녀의 부라는 뜻으로 오늘날 막대한 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고사성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녀가 삼치삼산의 고사에서 보듯 재산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기에 도주지부는 단순히 돈이 많다는 뜻을 넘어 덕을 갖춘 부, 즉 청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삼치삼산과 부오행기덕 역시 법녀에게서 파생되었습니다. 삼치삼산은 법녀의 초인적인 축제 능력과 부에 대한 초연한 태도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삼치삼산이라는 행동은 부는 덕을 행하기 좋은 수단이다라는 부오행기덕의 철학을 실천한 구체적인 행동 양식이었습니다. 두 성어는 법녀라는 인물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됩니다. 마지막으로 인기야취, 인취하여입니다. 이는 백규의 핵심 경영 원칙입니다. 남들이 버리는 것을 나는 취하고 남들이 취하는 것을 나는 준다는 뜻이죠. 이는 풍년과 흉년의 순환을 꿰뚫어 보았기에 가능한 전략이었습니다. 풍년이라 곡식값이 폭락하면 대량으로 사들이고 흉년이라 값이 폭등하면 비축한 곡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이는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백규의 지혜와 용기를 상징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 인물들을 통해 본 사마천의 역사관은 무엇일까요? 첫째, 사마천은 부는 자연스러운 천도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부를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과 시장의 원리는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지극히 자연스러운 천도의 일부라고 인식했습니다. 상업을 천시하던 당대의 위선적인 도덕률 대신 인간의 욕망과 경제 원리를 긍정하는 실용주의적 관점을 채택한 것입니다. 둘째, 사마천은 관치의 한계와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역설합니다. 그는 강태공과 관중처럼 민간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민부국, 즉 백성이 부유해야 나라도 부유해진다는 기림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시장을 억압하던 당대 한 무제시대의 억상 정책에 대해 역사 기록을 통해 정면으로 비판적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마천은 경제력이야말로 역사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동력임을 천명합니다. 그는 제왕, 장군, 학자가 아닌 평민 출신의 상인과 사업가들을 정사의 반열에 당당히 기록했습니다. 자공이 불을 통해 스승의 사상을 전파하고 억동과 과종이 불을 통해 왕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했듯이 사마천은 경제력이야말로 신분과 명분을 뛰어넘어 역사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력 중 하나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화시결전은 부에 대한 역사상 최초의 긍정적 선언이자 경제가 세상을 움직인다는 사마천의 실용주의적 역사관이 응축된 편입니다. 오늘 옹고지신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